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장을 입은 회장이 단상에 오르더니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다. 그의 눈길이 성호에게 꽂힌다.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 은인, 여기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90도로 절한다. 순간 하객들이 술렁이며 숨을 죽인다.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새벽 5시 박성우는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시간이었죠.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벌써 차고에 나가 버스 시동을 걸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좁은 반지하 방 안에서 낡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끓여놓은 보리차를 꺼내 컵에 따르니 차가운 기운이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따뜻하게 데울 생각도 없이 그대로 마셨습니다. 어차피 혼자 마시는 차인데 뜨거울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창가 작은 탁자 위에는 손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지난 추석에 찍은 사진이었죠. 성우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사진 속 아이의 환한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7살이 된 손주는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눈이 동그랗고 밝았습니다. 평생 핸들만 잡다 보니 이제는 잡을 것도 없구나. 성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 시내버스를 몰며 하루도 빠짐없이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줬던 그 시절이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날들이었죠. 퇴직하고 나서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버스 안전 교육을 해주곤 했습니다. 버스에서는 뛰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다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성호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고 때로는 할아버지가 버스 기사였어요? 하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성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어린이집에서도 젊은 강사들을 선호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성우는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보리차 한 잔을 다 마신 성우는 다시 손주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잘 키운 게 내 자랑이지. 아들은 비록 자주 찾아오지는 않지만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고 며느리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손주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 성우로서는 더 바랄 게 없었죠.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묻기 위해 들르곤 했지만 그마저도 바쁘다는 이유로 금방 돌아가곤 했습니다. 성우는 그들을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벽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성우는 평생 해온 대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갈 곳도 특별한 일도 없지만 규칙적인 생활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성우가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계단을 오르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유진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보였죠. 유진도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반가움과 동시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왜 갑자기 와?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쌀포대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중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태연한 척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계속 손을 비비며 말을 꺼내지 못했고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핸드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으면 나도 불안하잖아.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더니 드디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이 반지하도 습하고 좁아서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고요. 성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아직 건강해.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이때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해주는 곳들이더라고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규칙적으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요양원?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상상도 해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요양원은 정말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가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요양원들은 예전과 달라요.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도 일하느라 바쁘고.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더 이상 모시기가 힘들어요. 민수도 야근이 많고 저도 애 키우느라. 죄송해요. 성우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사정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해 먹여 살렸건만 이젠 짐이 되었구나.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메었습니다. 내 자식들인데 미워할 수도 없고. 민수가 성우의 침묵을 보며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정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좀 더 알아볼게요. 하지만 성우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뜻이었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모든 기력이 빠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알겠다. 너희 사정도 이해한다. 나도 생각해 볼게. 일주일 후 성우는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를 들고 푸른솔 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운전해온 차에서 내리며 성우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외관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제일 괜찮은 곳이에요. 시설도 좋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시더라고요. 민수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미안함과 죄책감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죠. 원장이라는 중년 여성이 나와서 성우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한 말투였지만 성우에게는 그저 업무적인 인사말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창가에 놓인 의자가 전부였죠. 벽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는 요양원 뜰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성우는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사진도 챙겨왔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사진을 놓고 나니 그나마 조금 집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서서 성우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버지, 그럼 저는 이만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응, 가거라. 일도 있을 텐데. 성우는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성우는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첫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소리들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 누군가의 기침소리, 간병인들의 작은 대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성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습관대로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바로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7시였거든요. 성우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버스 시동을 걸고 있었는데 이제는 삭막한 요양원 뜰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다른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성우와 비슷한 연령대였지만 표정들이 어둡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성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군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 벌써 2년 됐어요. 박성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철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가족은 처음에는 가끔 오는 척 하다가 이내 발걸음이 끊기지. 다들 그래요. 바쁘다고 일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성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도 손주 돌잔치에는 불러주겠지. 아직 나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겠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점심 후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간단한 운동이었죠. 하지만 성우에게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능동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수동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저녁 식사 후 성우는 방으로 돌아와 손주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손주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아직은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으면 적응될 거야. 성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규칙적인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고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성우가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김철수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 손주 생일이에요. 예전에는 케이크도 사가지고 갔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우도 문득 달력을 떠올렸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손주 돌잔치였습니다. 벌써 7살이 되는 손주의 생일이었죠. 성우는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민수가 연락을 해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금요일 저녁 성우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야, 아버지.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이번 주말이 우리 손주 생일이잖아. 돌잔치 언제 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게. 아버지, 이번에는 조용히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어요. 유진이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안 좋기도 하고. 성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끼리만? 나도 가족인데? 아버지도 물론 가족이시죠. 하지만 요양원에서 나오시기도 번거로우실 것 같고, 다음에 따로 시간 내서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성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보낸 가족에게서 완전히 소외된 기분이었습니다. 돌잔치 날 성우는 요양원 창가에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렸죠. 저 소리가 우리 손주 목소리일까? 성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멀리 사는 데다가 요양원 근처에서 돌잔치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요양원에서는 큰 행사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기업에서 후원하는 개원식을 한다는 것이었죠. 복도에는 현수막이 걸리고 직원들이 바쁘게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 행사가 있나 보네요. 성우가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우리 요양원을 후원해 주시는 대기업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해요. 정말 큰일이에요. 간병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성우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저 구경꾼으로 앉아 있다가 끝나면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김철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지. 주인공이 될 일은 없어.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 이렇게 구경꾼이 되는 거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버스를 몰며 활기차게 살던 자신이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손주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나는 잊혀져 가는 건가.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요양원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은 새 유니폼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였고 로비에는 화려한 꽃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수와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유진도 옆에서 작게 고개를 숙였죠.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잔치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너희가 왜 갑자기 와? 무슨 일이야? 아, 그게 오늘 요양원에서 큰 행사가 있다고 해서 구경 좀 하러 왔어요. 민수의 대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유진이 성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좋은 자리 하나 잡아놨어요. 거기 앉으세요. 그들이 안내한 곳은 행사장 맨 뒤쪽 구석 자리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곳에 앉혀져 있었죠. 여기가 좋은 자리야? 성우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유진이 성우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괜히 창피하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분이 오시거든요. 성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창피한 존재라는 말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뭐라고 항변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행사장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장을 입은 기업 관계자들, 지역 유지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성우 같은 요양원 거주자들은 뒷자리에서 그저 구경꾼 역할을 할 뿐이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솔 실버타운이 지역사회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성우는 무심히 행사장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사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이 모든 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졌죠. 초라한 노인 중 한 명으로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 재단을 이끌어주신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십니다. 사회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순간 행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입구 쪽을 바라봤죠. 성우도 별 생각 없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직접 오시는 거야? 어떤 분이실까? 사람들의 기대 섞인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유진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저 회장님이 오신다니까 우리도 온 거야. 혹시 인사라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 성우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씁쓸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신을 보러 온 게 아니라 회장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부차적인 존재일 뿐이었죠. 하지만 성우는 별다른 감정 없이 행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큰 인물들의 세계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구경꾼으로서 지켜보다가 끝나면 방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곧 회장이 입장할 거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입장하는 순간 성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40여 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성우가 마지막 차를 몰고 차고로 돌아가는 길에 국도에서 끔찍한 교통사고를 목격했었죠. 트럭과 승용차가 정면 충돌하면서 승용차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다른 차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성우는 버스를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승용차 안에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의식을 잃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망설임 없이 차문을 억지로 열고 청년을 끌어냈습니다. 이보게, 정신 차려. 괜찮아.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줄게. 성우는 자신의 버스에 청년을 눕히고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해서는 살려주십시오. 사람 살려주십시오. 하며 의료진을 불렀죠. 청년은 의식이 돌아왔지만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신원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성우는 며칠 동안 병원을 오가며 청년을 돌봤습니다.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청년이 안쓰러웠거든요. 청년이 퇴원할 때까지 병원비도 성우가 대신 냈습니다. 당시 버스 기사 월급으로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성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성우에게 절을 했죠.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되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무슨 보답이야?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일이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보답이야. 그 이후로 청년은 성우의 연락처를 받아갔지만 한두 번 안부 인사를 한 후로는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성우도 바쁜 일상에 묻혀 그 일을 잊고 살았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회장의 얼굴에서 성우는 그때의 그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눈매와 얼굴 윤곽이 똑같았습니다. 특히 이마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그대로였죠. 설마 그 아이가 회장님이 된 건가?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단상으로 올라가면서 행사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뒷자리까지 훑어보던 중 성우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회장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죠. 성우도 회장과 눈을 마주치며 확신했습니다.
분명 그때의 그 청년이 맞았습니다. 행사장의 사람들은 회장이 왜 갑자기 멈춰 섰는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민수와 유진도 이상하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죠. 회장은 한참을 성우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감격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일이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자신이 도왔던 그 청년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단상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연설문을 보지 않고 다시 한번 성우가 앉은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회장의 시선을 따라 뒤돌아봤고 성우는 순간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정된 연설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회자와 행사 관계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회장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사회자가 황급히 물었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성우가 앉은 뒷자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행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회장을 따라 성우에게 집중되었죠. 민수와 유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회장이 성우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성우에게 깊숙이 절을 한 것입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인 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은희님, 정말 여기 계셨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회장이 저 할아버지한테 절을 해? 사람들이 작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당황해서 회장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회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젊은 청년을 구해주신 성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에 그 아이가 정말 당신이야?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은희님 덕분입니다. 당시 기억을 잃어서 연락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지만 평생 은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회장이 일어서더니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 덕분입니다. 행사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우와 회장을 번갈아 바라봤죠. 40년 전 이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교통사고로 죽어가던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병원비까지 대신 내주시고 가족처럼 돌봐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분의 희생과 사랑 때문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행사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모두 이분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행사장에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치던 박수가 점점 커져서 행사장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성우는 눈물을 흘리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한평생 초라하게 늙어가던 자신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박수가 점점 잦아들자 회장이 다시 성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 않고 두 손으로 성우의 손을 정중히 잡았습니다. 성우의 거친 손을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감쌌죠. 은희님, 정말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후로 수십 년간 은희님을 찾아 헤맸어요. 박성호라는 성함과 시내버스 기사셨다는 것 외에는 단서가 없어서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친구가 정말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다니.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라고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은희님의 선행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때 아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 아버지,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미안함, 그리고 자부심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민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은희님의 아드님이신가요? 네.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민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이 민수에게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은희님께서 아들을 잘 키우셨네요. 아드님도 아버님을 자랑스러워 하실 텐데요.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홀대했는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기분이었거든요. 유진도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희님, 이런 곳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모시고 제대로 된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나는 여기서도 충분해. 성우가 손을 저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평생 은혜를 갚지도 못했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모셔야죠. 이때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인 줄도 모르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도 성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버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성우는 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니라 살아온 길에 있는 거란다. 너희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회장이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이분처럼 묵묵히 선행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진짜 존경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행사장에 다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우는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손주 사진을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손주에게도 당당한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고 회장의 배려로 평안한 노후를 보장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성우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죠. 성우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그 선함이 언젠가는 꼭 돌아오는 법이니까. 마침내 성우는 자신이 살아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버스 기사였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구했고 그 선행이 40년 후에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행사장은 여전히 감동의 눈물과 박수로 가득했고 성우는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